삼성과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로봇, AI에 대한 시장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올해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CES 2024인데요. 왜냐하면 매년 1월마다 진행하는 CES는 세계 최대 IT 가전 행사라고도 불리우며 글로벌 IT 관련된 굵직굵직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이러한 기술력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그러면 방향성이 맞네요. 함께 손맞잡아 투자를 해봅시다. 이런 움직임이 펼쳐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투자 방향성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CES 2024가 될 것 같아 저는 매년마다 해당 이슈를 굉장히 좋아라 하고 이 이슈에 따라 어떠한 주식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까를 고민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올해에는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기로 전환이 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조금씩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에다가 작년 챗GPT 흥행 이후로 거의 전방위적 산업에서 AI를 다 도입하겠다 발표한 만큼 이번 CES 2024에서는 과연 AI를 각 산업군, 각 기업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CES 2024가 진행됨에 따라 벌써부터 관련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원래였다면 이 일정이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영상을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갑자기 삼성과 현대차가 또 손맞잡고 본격적인 투자를 발표한 게 있었기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움직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많이 어려우시죠?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 2024년 주도 산업이 보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한보따리로 같이 산업 공부 해볼까요? 사실 이번 CES 2024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미 시장에서는 AI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CES 2024 개막 이후로 다수의 기업들이 AI 관련된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유난히 좀 눈에 갔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올해부터는 좀 더 예년에 비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을 냈었던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도입한 AI를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하고 돈을 버느냐 이 구조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바로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분야는 뭐가 될까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로봇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예전부터 로봇과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성장해 왔었죠. 그만큼 로봇과 AI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발달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봇은 하드웨어 껍데기, AI는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뇌, 즉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AI가 발달됨에 따라 로봇의 지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로봇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AI의 발달이 로봇의 시장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로봇을 작년, 재작년에도 좋게 봤지만 올해에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또 자율주행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 차 역시 하나의 로봇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자율주행 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미 자율주행 차는 부분 자율주행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특히나 AI 발달로 인해 이 속도가 가속화가 걸린다면 확실히 시장에서는 더 큰 부가가치와 함께 경제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최근 자동차 산업군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SDV입니다.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핵심 기능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 자동차가 우리 기존에는 내연기관차였죠. 내연기관차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뭐였을까요? 누가 얼마나 엔진의 성능을 좋게 만드느냐, 누가 얼마나 차를 내구성 있게 좋게 만드느냐, 결국 하드웨어 싸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여줬던 게 독일 3사였죠. 벤츠, BMW, 아우디. 그러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점점 이 자동차의 경쟁 구도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성능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결국 앞으로의 경쟁성은 소프트웨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또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스마트폰도 과거 퓨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될 때 일반적인 통신수단에서 점점 나만의 개인화된 컴퓨터로 변혁했던 것처럼 자동차도 전기차 이후 스마트카 시대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컴퓨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를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히나 운영체계, OS 시장을 꽉 잡았던 애플, 구글이 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던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도 차량용 OS, 그 운영체계를 통해 주행을 제어하고 외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인포테인먼트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능을 꾸준히 개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이 자동차 시장을 앞으로 더 꽉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확실히 테슬라라는 기업이 무섭죠. 왜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 기술력을 근간으로 자동차 시장을 보다 빠르게 침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애플을 보는 것 같달까요? 그리고 점차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 컴퓨팅의 능력이 있는, 즉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뛰어들 수 있고 이 안에서 분명히 큰 부가가치를 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애플이 계속해서 애플카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자동차 시장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건 하드웨어 기술보다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고, 과연 그 시장에서 스마트폰에서도 OS 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이 큰 부를 거머쥐었던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의 차량용 OS 운영 체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 시장을 꽉 잡을 것인가, 그 기업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이 구역의 현재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SDV를 기반으로 한 직판매 구조와 부품 공용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재무 구조를 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딱 보고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그룹도 2025년까지 모든 차종에 SDV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해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전통 완성차 OEM 업체들 역시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기점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SDV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SDV가 뭐라 그랬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차량의 핵심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더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차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차량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이게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학습하여 맞춤형 업데이트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촬영 일자 기준으로 바로 오늘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미래차 동맹을 강화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SDV 플랫폼 개발에 맞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삼성전자의 전장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를 활용해서 SDV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현대차와의 자동차 관련된 협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칩과 이미지 센서를,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을, 삼성 SDI는 배터리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SDV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하니 앞으로 삼성과 현대차가 같이 그려가는 새로운 자동차 시장에서의 가치를 우리는 계속 눈여겨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완전 독보적인 지위를 굳혔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애플은 스마트폰 디바이스라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iOS 운영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루 갖춘 기업이었기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이 스마트폰 시장의 대장이 됐었죠. 그 뒤를 바짝 쫓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력으로 인해 하드웨어를 잘 만들긴 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OS 운영 체계가 없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애플의 뒤를 바짝 쫓았죠.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른 디바이스 업체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결국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그 밑에 삼성, 구글과 같은 업체들이 시장을 또 나눠 갖게 되는 구조가 나와줬었는데, 그러면 자동차 시장은 어떠하냐?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 같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은 테슬라죠. 테슬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구글이 협업했던 것처럼 삼성과 현대차가 또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했던 것처럼 삼성,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시장을 먹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포인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과연 또 있는지, 그 생태계에서의 과연 또 OS, 차량용 운영 체계를 누가 또 확보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시선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우선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차와의 그 협업 구조를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SDV 전환에 있어서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 글로벌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AI를 기반으로 한 OS 체계, 즉 SDV 전환으로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춰가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차량 고객들의 데이터 값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 테슬라나 중국 로컬 업체들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 내의 점유율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매출이 아니고 북미, 유럽, 인도 등 글로벌 전반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증대시키며 또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SDV 서비스를 이용자 기반으로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앞으로 삼성, 현대차 그룹의 협업 관계와 함께 실질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또 보여줄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자로서 앞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 게, 만약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 이 부분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본 바 3개 기업 정도는 좀 더 유심히 지켜보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최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보 시스템 기획,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IT 서비스 사업과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성과 함께 같이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유일하게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현대차 그룹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SDV 변화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면 낼수록 같이 또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팅크웨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블랙박스로 유명하죠. 그러면서도 위치 기반 서비스 첨단 차량 IT 전문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2022년부터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 기업인 포디2닷이 현재 그룹의 SDV 전환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팅크웨어의 자회사인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그 포디2닷에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대차 그룹과 그 SDV 관련된 관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현대차와 삼성의 그룹 간의 자동차 관련된 특히나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협업 구조가 발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실체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앞으로 분명 다가오는 미래인 자율주행차 전장화, 그에 따라 차량용 소프트웨어, 차량용 OS 이러한 게 분명 더 중요해지고 이를 거머쥐는 기업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독보적 우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며 미리미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CES 2024에서는 정말 IT 관련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돈의 흐름, 기술의 혁신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번 CES 2024 좀 더 정밀하게, 면밀하게 지켜보며 공부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주에도 이 CES 2024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볼만한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저도 같이 공부해보면서 함께 공유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보면서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뿅!